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해 통계 분류 방법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ILO의 근로불능 상해의 근로불능 상해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요. 근로불능 상해가 뭔가 한번 풀어볼게요. 근로불능이죠. 일을 못하는 상해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을 못하는 상해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사망하면 일 못한다. 사망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근로불능 상해라고 나오는데 이게 때로는 상해 정도별 분류로 나와요. 다친 정도입니다. 그죠? 가장 심하게 다치면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로불능 상해, 일을 못하는 상해 정도에서 가장 높은 거는 사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구 전 노동불능인데요. 요건 이렇게 풀어볼게요. 영구는 영원히, 앞으로 영원입니다. 그죠? 영원히. 전은 뭐냐면 신체 전체입니다. 신체 전체의 노동이 불능이다. 이 말은 앞으로 영원히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신체 전체의 노동 기능을 완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사망하고 똑같이 근로손실일수 7,500일이었다. 그죠? 1, 2, 3급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구 일부 노동 불능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신체 일부에 노동이 불능이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요. 신체 일부죠. 그죠? 노동 기능을 역시나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장애가 남아요. 팔이 한쪽 잘려서 이 팔에 대한 장애를 받았죠. 신체 일부, 팔 부분은 앞으로 영원히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 2, 3급을 빼고 장애가 되는 거죠. 그죠? 4에서부터 14급이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일시인데요. 이 일시는 뭐냐면 이렇게 풀어둘게요. 일정 기간입니다. 그죠? 일정 기간만. 여기에서 저는 신체 전체가 아니에요. 노동 시간 전체 또는 근로시간 전체에도 상관없다. 그죠? 일시 전 노동 불능은 일정 기간 동안만 노동시간 전체에 일을 못한다. 일정 기간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쉰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 노동종사가 불가능한 건데요. 결국은 휴업사회입니다. 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일시니까 일정 기간은 일부죠. 노동시간 일부를 뜻합니다. 그죠? 노동이 불능이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일부 노동만 안 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오후는 통원 치료를 받느라고 오후 일만 못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 일부 노동의 종사가 불가능한 거고요. 이거 통원 치료 받는 통원 상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요것보다 조금 약한 건 현장에서 약 바르고 일하러 가는 구급조치 상해까지 6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일을 못하는 근로불능 상해. 그죠? 일 못하는 첫 번째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상해 정도별 분류. 다친 정도에서 가장 많이 다친 건 사망이다 그랬다. 그죠? 두 번째는 영구히 신체 전체의 노동을 못하는 영구전 노동불능이고요. 신체 전체의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건데요. 1에서 3급에 해당됩니다.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앞으로 영구히 신체 일부가 일을 못하죠.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을 상실한 건데요. 4에서 14급이 해당됩니다. 일시입니다. 그죠? 일정 기간만. 저는 노동시간 전체 노동이 불능. 일정 기간 노동종사가 불가능하고요. 쉬는 휴업상해에 해당됩니다. 일시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노동이 불능이에요.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 조퇴해서 통원 치료 받는다 했습니다. 일정 기간 일부 노동의 종사가 불가능하고요. 통원상해에 해당되고요. 이것보다 더 약한 건 구급조치 상해까지 6가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 통계 방법에는 파레토 도가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특성 요인도, 그 다음에
크로스 분석, 관리도까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각각의 특징들은 파란색 글자 위주로 스스로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제4의 연구 진행 단계입니다. 그죠? 별표 2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뭔가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사고가 났던 사례를 연구합니다. 그죠? 자, 요거는 우리 3차 작업형 동영상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동영상 시험을 연상해 볼게요. 자, 지금 지게차가 한데요. 동영상에 나오는데요. 짐을 높이 실었어요. 그러더니 요 장면이 보이고요. 다른 작업자가 차가 다니는 통로에서 이렇게 몸을 숙여서 작업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고는 좀 있다요. 두 개가 쾅 충돌해요. 자, 지게차가 작업자하고 충돌하는 장면이 보인다. 그죠? 사고 난 사례잖아요. 사고 난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이 뭐고, 그죠? 사고 원인이죠. 대책이 어떻게 되겠다. 요거를 연구하는 게 뭐냐면 제4의 연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요때 주의해야 되는 게요. 총 5가지 단계지만 1에서 5단계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고가 나기 전에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사고가 나는 순간은 1단계가 되는데요. 사고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재해가 일어나는 상황부터 파악하자. 그죠? 일단 어떤 상태에서 재해가 일어난지 말고요. 둘이가 충돌했다. 그죠? 이것만 봐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딱 상황을 보니까 지게차는 짐을 너무 많이 실었고 사람은 차가 다녀야 되는 통로에서 일을 하고 있다. 두 개가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더니 꽝! 사고가 납니다. 1단계 사실의 확인은 자, 연필로 사고를 확인하자. 사실이 사고잖아요. 그죠? 사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 사고를 확인해서 2단계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사람이 차량 통로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게차가 너무 많이 과적했고요. 시야가 안 보이고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도 없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죠? 여러 문제점 중에서 3단계는 근본 문제점을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해의 핵심 원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작업 지휘자도 없고 통로에 들어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된 거다. 그죠? 운전자가 앞만 보였다면 앞에 통로에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을 일부러 치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에서 근본 문제점은 지게차 시야가 확보가 안 된 거다. 그죠? 4단계에서는 근본 문제점부터 대책을 수립합니다. 자, 짐을 실을 때 시야를 확보하도록 낮게 싣던가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작업 지휘자나 유도사를 배치해서 지게차를 유도해서 작업하도록 하자. 그죠? 요게 제4의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4의 연구는 과거에 사고 났던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고가 난 상황을 보기 전에 뭐부터 보자?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어떠한 상황에서 재해가 일어나는가? 재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1단계죠. 이제 사실의 확인, 사고를 확인합니다. 2단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요. 3단계는 그 중에서 근본 문제점을 결정해서 4단계는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까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별표 3개인데요. 요거는 1차, 2차 필답형에도 나오고요. 3차 작업형에 꼭 한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된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서부터 우리가 좀 개념을 갖고 가야겠습니다. 상해가 있고요. 재해 발생 형태가 있다. 그죠? 첫 번째는 상해 종류별 분류가 있는데 요건 파란 펜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쉬워요. 상처 종류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쉽습니다. 상해 종류라는 건 재해 결과 어떤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내용만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골절은 알죠, 그죠? 뼈가 부러진 상해, 골절이 되겠습니다. 동상이죠.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입니다. 부종은 우리가 몸이 부을 때 부종이다 하잖아요.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부종이라고 합니다. 자, 필기에서는 이게 한 번씩 나오는데요. 찔림이라고 나오지 않고 자상입니다. 날카로운 거에 찔리면 자상이 됩니다.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칼에는 베이는 게 아니라 칼에 찔린다. 그죠? 그래서 찔린 게 뭐다? 자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박상인데요. 요거는 타박상은 좌상이라고도 나와요. 타박상이나 삨을 포함해서 좌상이라고 하는데요.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 자, 피하 조직을 탕 부딪혀서 피하 조직을 다쳤다는 건 멍이 드는 거고요. 근육부를 다쳤다라는 건 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멍들고 삐는 게 좌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단은 절상인데요. 말 그대로 신체 부위가 절단이 되면 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별표 하나 붙일게요. 종류를 기억하세요. 종류 기억. 그죠? 이런 종류가 있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독 지식이 있습니다. 그죠? 중독 지식은 음식,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지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찰과상이죠. 스치거나 문질러져서 여기다 요거 적어줄게요. 피부가 라고 적어주면 좋아요. 피부가 벗겨진 상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넘어져서 피부가 벗겨지면 빨간 약 바르잖아요. 그게 찰과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하실 때 요거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겠네요. 종류 기억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창상이에요. 요거하고요. 자상을 구분해야 돼요. 아까 자상은 뭐였냐면 찔림이었습니다. 칼에는 베이는 게 아니라 찔린다. 그죠? 그래서 칼날 등에 찔리면 자상이에요. 우리가 창이 날카로워서 찔리기 쉽다 생각하죠? 창이나 칼 등에 베인 건 창상입니다. 베인 건 창상, 찔린 건 자상이다. 요거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부터 종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이런 종류가 있었다 기억하세요. 화상이다. 그죠? 화재나 고물 접촉에 의한 건 화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뇌진탕이 있어요.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뇌진탕이 됩니다. 익사가 있습니다. 물속에 추락하여 익사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병, 그죠? 직업과 연관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피부 질환을 뜻합니다. 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에 적어 놓을게요. 청력장애는 흔히 우리가 난청이라 하기 쉬워요. 아예 난청 X. 난청은 안 들리는 거잖아요. 잘 안 들릴 수도 있죠. 청력장애입니다. 청력이 감퇴나 난청이 된 것도 난청이 아니라 청력장애다라고 해야 됩니다. 시력장애도 주의해야 되는데 아예 적어둘게요. 실명 X. 눈이 안 보이는 건 시력장애가 됩니다. 시력이 감퇴되거나 실명이 된 게 시력장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렸던 거 일단 기억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재해 발생 형태를 보겠습니다. 제가 상해 종류는 어떤 상처가 났다. 상처 종류라 그랬죠. 재해 발생 형태는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사고 종류다 라고 기억할게요. 재해 발생 형태는 어떤 사고가 났다, 어떤 재해가 났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떨어짐인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예전에 추락이라고 했죠. 떨어짐 이렇게 이제 법적인 용어를 한글로 풀어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분류에서는 떨어짐이라고 해놨지만 역시나 법에서도 아직 추락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추락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렸다라고는 안 하겠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떨어짐 이렇게 이제 변경된 용어대로 적어주신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 떨어짐을 정의하시오 한다면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사람이 인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떨어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짐인데요. 요 넘어짐은 예전에는 전도라고 나왔어요. 넘어지는 거, 그죠? 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짐, 넘어짐을 합쳐서 넘어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거의 평면이나 경사면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것도 넘어짐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깔림, 뒤집힘. 요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물체가 쓰러지거나 뒤집히는 거고요. 전도, 전복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복, 물체가 전복된다, 넘어진다라고 했는데요. 거기 깔리는 겁니다. 그죠? 물체가 쓰러지거나 뒤집히는 걸 이제는 깔림, 뒤집힘. 쓰러지는 물체에 사람이 깔릴 수도 있고요. 뒤집힐 수 있다. 그죠?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서 깔렸을 때 또는 지게차나 건설기계 등의 운행 도중에 차가 뒤집힌 것도 깔림, 뒤집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부딪힘, 접촉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충돌이라고 했다. 그죠? 충돌을 부딪힘, 접촉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사람이 물체에 부딪히거나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기물에 접촉하거나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에 의하여 접촉했을 때 부딪힘, 접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맞음인데요. 요거는 낙하, 비례. 낙하, 비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떨어지는 물건에 맞을 때는 낙하고요. 날아오는 물건에 맞을 때는 비례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요 두 개가 맞음이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맞음은 날아오거나 비례고요. 떨어진 물체에 맞았다. 낙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맞음이 되었습니다.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서 사람을 가해한다. 그죠? 고정되어 있던 게 이탈하면서 사람을 가해하거나 물질이 분출, 날아오면서 사람을 가해하는 게 맞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끼임인데요. 요 끼임은 협착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끼임이다. 이렇게, 그죠? 네, 표현했습니다. 기계 설비 사이에 끼이거나 회전부에 감기는 거를 끼임이다 라고 합니다. 두 물체 사이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에는 끼이는 거고요.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에 끼일 수도 있고 롤러 같은 회전체 사이에 물려들거나 감겨든다. 그죠? 이렇게 끼거나 감긴 걸 끼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짐이죠. 요거는 붕괴였죠. 그죠? 붕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무너짐, 우리 한글로 풀었습니다.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진다. 뭐, 이렇게만, 그죠? 적어도 되겠죠. 그죠? 토사,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서 무너질 때를 무너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감전인데요. 요거는 얼마 전에 전류 접촉 이렇게 바꿨어요. 감전에서. 근데 이번에는 또 다시 전류 접촉을 감전이다라고 바꿨습니다. 하지만 뒤에 가면은 전류 접촉이란 용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거 변경하면서 생긴 오류가 아닌가 싶고요. 감전, 전류 접촉 어떤 걸 적어도 크게 틀리진 않겠습니다. 충전부라는 건 전기를 띠고 있는 부분에 신체가 직접 접촉하거나 전기를 띠는 부분에 신체가 닿아버려요. 이것도 전류 접촉 감전이고요. 유도 전류. 지금 현재 이 물체에서 내가 직접 접촉하진 않았지만 근처에 가다 보니까 전기가 유도되어서 나한테 통한 거예요. 유도 전류에 의한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 고압 등의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 혼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 그래서 전류 접촉이나 감전은 이렇게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 전류가 몸에 흐르는 통전이 되었거나 아크에 접촉했을 때가 감전 전류 접촉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부터는요,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요거 별표 붙일게요. 이상온도 노출 접촉이에요. 자, 요거는 상해 종류가 뭘까요? 상해 종류. 아예 빨간 걸로 옆에 적어 놓겠습니다. 상해 종류, 상처 종류가요. 화상,
동상에 해당된다면 재발생 형태는 이상온도 노출 접촉입니다. 고온도 이상온도고요. 저온도 이상온도잖아요. 그래서 고저온이나 물체에 노출 접촉된 겁니다. 그래서 상해 종류는 화상이나 동상이 되고요. 재발생 형태는 이상온도 노출 접촉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주의하겠습니다. 그죠?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입니다. 유해 위험물질의 노출, 접촉하거나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물질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요. 중독 지식. 그죠? 자, 상해 종류는 이렇게 적어둘까요? 중독 지식에 해당됩니다. 유해 위험 물질에 노출 접촉했거나 흡입했거나 독성 물질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입니다. 그죠? 근데 밑에 보면요. 산소결핍 지식이 있죠. 중독 지식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산소결핍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은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고 어떤 게 산소결핍 지식인가 요거 한번 볼게요. 유해 물질과 관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요. 그래서 산소 결핍 질식은 뭐냐면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물질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서 지금 뭐 동전을 삼켰는데 기도가 막혀갖고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기도 막힘. 그죠?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결핍이나 질식이 되거나 기도가 막혔을 때만 산소결핍 질식이에요. 근데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 중독 질식에서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은 뭐냐면요. 물에 빠져 질식했어요. 자, 이때는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물 자체가 산소가 부족한 유해 위험 물질로 본 거예요. 그죠? 물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산소결핍 지식은 유해 물질과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공기 중에 산소가 없거나 기도가 막혔을 때만 산소결핍 지식이 되죠. 시험엔 대부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죠. 자, 소음 노출이다. 그죠? 이거는 상해 종류 뭘까요? 앞에서? 예, 그죠? 자, 청력장애 있었죠. 그죠? 자, 괄호하시고 상해 종류는 난청이 아니라 청력장애였죠. 그죠? 이게 재발생 형태는 소음 노출이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사실 이쪽은 조금 보건 쪽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안전 쪽은 좀 덜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 소음 노출은 일시적, 장기적인 소음의 노출이 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압 노출은 고저기압 등의 환경에 노출되면 이상기압 노출이고요. 유해광선 노출은 전리,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될 때, 광선에 노출될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 또한 역시나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종류를 조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까지는 요렇게 별표 쳤는 것들은 종류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폭발은 뭐냐면 폭발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서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폭발이 생겼을 때 재발생 형태는 폭발이 되겠습니다. 상해 종류는 화상될 수도 있겠죠. 그죠? 폭발에 의해서. 요것도 상해 종류는 화재니까요. 화상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폭발하고 화재가 있었다. 요 종류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역시나 가연물의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고요.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방화도 화재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죠? 자, 비의도하지 않아서 불이 난 거하고요. 의도해서 내가 불을 냈을 때도 화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자연스러운 자세서부터는 요것도 보건 쪽이라서 잘 나오진 않아요. 자,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동작,
반복적 동작, 신체 반작용, 압박, 진동, 폭력행위. 요거는 자, 일단 한번 읽어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작업자가 특정한 자세 동작, 그죠? 특정 자세 동작을 장시간 취해서 신체 일부에 부담을 주었을 때입니다. 과도한 힘 동작은 물체의 치고과 관련해서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해서 밀고 당기고 지탱하고 들어올리고 이럴 때고요. 반복적인 동작은 반복적인 업무 수행 때문에 신체 부담을 줄 때입니다. 신체 반작용은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 그죠? 반사적 행동, 놀람,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까지가 신체 반작용 포함되고요. 압박이나 진동은 과도한 힘이 편중되어서 눌려지거나 압박되거나 또는 마찰 접촉, 진동으로 신체에 부담을 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폭력행위는 의도적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행위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 폭행을 말하고요. 자, 협박이나 언어, 성폭력, 동물에 의한 상해도 폭력 행위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봐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재해 발생 형태의 분류 기준이 있죠. 이 부분에서는 요거를 꼭 한번 참고로 보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졌는데요. 절단이 되었어요. 재해자가 넘어지면서 기계 동력 전달 부위에 끼어요. 끼임도 발생했다. 그죠? 근데 이때 신체 부위가 절단이 되었다는 건 넘어짐 때문일까요? 끼임 때문일까요? 넘어져서 이렇게 절단되긴 쉽지 않잖아요. 이때는 기계 끼임이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게 상해를 일으켰겠다? 그죠? 요걸로 재해 발생 형태를 정합니다.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두개골 골절이 생겼어요. 자, 머리뼈가 부러진다는 건 넘어짐보다는 떨어짐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떨어짐으로 합니다. 그죠? 재해자가 넘어짐 또는 떨어짐으로 물에 빠져서 익사했습니다. 이 부분 그죠? 실기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물에 빠져 익사했다는 건 물 자체가 산소가 부족한 유해 위험 물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작업자가 전주에서 전류 접촉, 감전으로 떨어졌어요. 감전도 있고 떨어짐도 있다, 그죠? 그때 상해의 결과가 골절이라면 요거는 감전 때문이 아니라 떨어짐 때문이겠죠. 요때는 떨어짐이 됩니다. 하지만 상해 결과가 전기 쇼크예요. 요건 떨어짐 때문이 아니라 감전 때문이겠죠. 요때는 재해 발생 형태가 전류 접촉 또는 감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것도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미 실기에 출제가 된 부분이라서요. 자, 바닥면과 신체가 바닥하고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져요. 이럴 때는 떨어짐으로 구분해요.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져요. 이거는 굴렀는 거잖아요. 굴러 떨어짐이라고 봐야죠. 그죠? 이거는 넘어짐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접해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는 건 전도, 예전에는 전락이라고 했거든요. 넘어짐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실기 작업형에 나왔습니다. 바닥면과 접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작업 발판 등 구조물의 높이가 보폭, 그죠? 예를 들어 발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 작업자가 여기서 톱질을 하면서 한쪽 다리는 발판 위에 있고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마치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떨어짐이냐 넘어짐이냐, 그죠? 요때 작업 발판의 높이가 보폭 한 60cm 이상 되었다면 떨어짐으로 봐요. 근데 요 발판의 높이가 보폭 미만, 60cm 미만이었다면 넘어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부분도 요거까지만 한번 볼까요? 물체 또는 물질이 떨어지거나 떨어짐이고요. 나라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어요. 타박상을 입었다는 건 맞음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떨어짐이고 맞음인데요. 타박상을 입었다는 건 멍들었잖아요. 멍들었다라는 건 맞음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고저온 물체 또는 물질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이나 동상은 재해 발생 형태가 이상온도 노출 접촉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떨어지거나 날아온 물체 또는 물질의 특성 때문에 상해를 입었어요. 물질이 확 날아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피부병이 생기거나 또는 뭐 이렇게 중독이 되거나 했습니다. 그죠? 요것도 특징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면 요 유해 물질 때문이죠.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네. 나머지는 한번 스스로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기인물이다라는 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된 물체입니다.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을 지닌 기계나 장치나 구조물이나 물질, 사람 또는 환경 이렇게 대부분 물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해물이 있습니다. 가해물은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인물이나 가해물을 분류하는 방법들도 꼭 한번 스스로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 상해 종류, 재해 발생 형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번 머리에 꼭 넣어서 정리하시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